1차 방정식 두 번째 개념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1차 방정식에서 특별히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우리 친구들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방정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배우는 1차 방정식을 아주 잘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방정식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합니다. 자, 1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1차 방정식을 풀려면,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푼단 말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x의 값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지수 x의 값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풀려면 먼저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푼다. 항상 그렇죠.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차식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 정리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오해를 해서 1차식은 무조건 좌변으로, 상수항은 무조건 우변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던데요. 그게 아니고 X항을 좌변으로 혹은 상수항을 우변으로 보내기 전에 X항을 우변으로 보내고 상수항을 좌변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변에 한쪽에만 X항이 있고 한쪽에만 상수항이 있도록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한 변에 X항과 상수항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누어서 X 수의 꼴로 나타낸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방정식을 푼 내용, 최종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옆에 있는 얘 문제를 선생님이 이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괄호가 있죠, 괄호가. 자,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푼다 했으니까 분배를 시켜서 우리가 괄호를 먼저 풀어보면 3x-6은 x 플러스 4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1차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 정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항을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x항을 우변으로 이항시키고 상수항을 좌변으로 이항시켜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쪽 편에는 그 x항, 한쪽 변에는 상수항이라고 옮겨놔야 우리가 x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 순서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죠? 좌변은 2x가 되죠. 우변은 10이 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눠서 x 이꼴 수의 꼴로 나타낸다. x의 개수가 2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눈단 말입니다. 따라서 x의 값은 5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을 풀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복잡한 1차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별로 안 복잡합니다. 우리 친구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복잡한 식의 1차 방정식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소수의 모양이거나 혹은 분수의 모양이거나 혹은 조금 더 어렵게 내기 위해서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거나 뭐 그런 모양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개념만 정확하게 써 있다면 어떻게 나와도 아마 방정식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개수가 소수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수가 소수인 경우는 양변에다가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는 겁니다. 양변에다가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0.3x-0.5x는 0.1이다. 야, 이거는 정말 고맙게도 전부 다 소수 첫째 자리만 있죠. 소수 첫째 자리를 정수화 시키려면 얼마를 곱해야 되겠습니까? 10을 곱해야 되겠죠. 10을 곱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3x-5x는 1 이렇게 바뀌죠. 그럼 얘가 동류항이니까 계산이 돼서 마이너스 2x는 1이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이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분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개수가 분수인 경우도 양변에다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보자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뭐죠?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이 되겠죠. 6.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으로 분모를 다 통분시켜버리면 어차피 분모는 다 똑같으니까 분자만 비교하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x의 값을 구하는 게 지금 그 1차 방식을 푸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모를 굳이 통분한 뒤에 분모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지금 여기에는 이 녀석은 지금 분수가 아니죠. 정수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 녀석도 분모를 통분해가지고 6분의 6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1로 계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쌤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한번 곱해가지고 통분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러면은 3x 플러스 6은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분모를 통분한 뒤에는 분자만 비교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분모는 다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얘반 이항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3x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나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쌤이 복잡하지 않다고 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 두 문제를 예제 문제를 풀면서 확실히 우리 친구들이 한번 개념을 잡아보고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예제 문제 풉니다. 자, 예제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수 첫째 자리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소수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방금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개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을 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는데 가로 안에 있는 수 물론 곱해도 되겠지만 가로 밖에 있는 수를 곱하는 게 좋습니다. 가로 밖에 있는 수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분배 법칙을 해서 계산해도 늦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10을 가로 밖에만 10을 한번 곱해줘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거를 분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 마이너스 2x가 되죠. 는 12 이렇게 되니까 8만 이항 시키면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가 되나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오면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개수가 분수인 경우를 지금 이렇게 내봤는데 여기에서 분모를 뭐라고 통분시켜야 되겠습니까? 20이라고 통분시켜야 되죠. 그러면은 분모는 어차피 똑같은 20이니까 분모는 볼 거 없고 분자만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전부 다 분자 분모에다가 4가 곱해져야 되고 얘는 분자 분모에다가 5가 곱해져야 되죠. 그래서 4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4x-12가 되고 얘는 5를 곱하게 되면 10x-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x항을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6x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 넘으면 마이너스 3이 됩니까? 맞나요? 따라서 x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선생님이 다뤄봤습니다. 막상 보니까 많이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친구들 앞으로 우리가 1차 방정식 뿐만 아니라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러니까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도 우리가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이 오는데 아무튼 그 모든 방정식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는 1차 방정식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오늘 한 내용 1차 방정식 풀이 이 녀석을 꼭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들 꼭 가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쌤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